이번 시간에는 배우 김수미 씨의 성격 유형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수미 씨에 대한 방송에서의 멘트들과 실제 김수미 씨가 했던 말들을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직설, 욕쟁이, 화끈한, 솔직하다, 독립, 외곽내유, 애드립. 자, 이 화면의 단어들을 보시고 떠오른 성격 유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추측은 수완 좋은 활동가라는 별칭을 가진 ESTP 유형입니다. ESTP는 어떻게든 된다, 될 대로 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모토로 인생을 화끈하게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빨라서 발빠른 현실주의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자, 그러면 ESTP 라는 이 4개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ESTP 분들이 긴 설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extraversion의 약자 E,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입니다. 외향형인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외적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두 번째, sensing의 약자 S,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지표인데요. 감각형 사람들은 주로 오감을 사용해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thinking의 약자 T, 사고형이란 뜻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사실, 논리를 기반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perceiving의 약자 P, 인식인데요. 인식형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계획한 대로만 가거나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개방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유연하게 상황을 대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ESTP 유형의 주기능은 외향 감각입니다. 주기능은 MBTI 성격의 대표적인 핵심 코드이자 원동력인데요. 주기능 이외에도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을 통해 하겠습니다. 외향 감각이 주기능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감각 경험을 얻기 위해 행동에 바로 뛰어든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냄새, 맛, 소리, 촉감처럼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감지해냅니다. 깊이 있게 많은 생각을 하는 대신에 직접 경험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발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고 이러한 오감을 한 번에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음식이죠. 외향 감각의 주기능인 ESTP, ESFP인 사람치고 맛집이나 먹방에 관심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김수미 씨를 떠올릴 때도 각종 요리 프로그램과 간장게장을 비롯한 음식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수민의 반찬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의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면 외향 감각이 주기능인 사람들의 특징을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김수미 씨 계량법이죠. 정확하게 계량을 제시하기보다는 요 정도 또는 자,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이거나 자세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지금 맛을 보고 간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상황에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감각적인 자극을 툭툭 제시하고 재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때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요리사들이 당황할 정도인데요. 이것은 김수미 씨의 성격의 주기능이 외향 감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STP는 오감 중에서도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김수미 씨는 꽃을 보면 미쳐버린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화려한 꽃을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옷을 잘 입어서라는 말을 남긴 적도 있고요. 어떤 MC의 패션을 보기 위해 그 TV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한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ESTP 유형은 상대방의 외모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본인도 유행에 뒤처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화려하게 멋을 부리며 유행을 선도합니다. ESTP 유형은 이야기를 할 때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묘사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이들은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재밌는 모습에 끌리는 거겠죠. ESTP를 두고 현실을 가장 현실답게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건가요? 네, 돈이죠. 사실 새롭고 다양한 감각 경험들을 즐기려면 물질은 필수입니다. ESTP 유형의 사람들은 실제 그들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는 별개로 돈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돈이 어디에 모이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돈이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동물적이라고 할 만큼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수미 씨가 욕세럼, 욕쿠션이라는 광고를 촬영했는데요. 광고에서 욕을 하니 쑥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김수미 씨의 답변이 굉장히 ESTP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받고 하니까 더 잘 나오더라. 네, 제 주변에 많은 ESTP 지인들이 떠오르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들이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곳간에 쌓아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유형이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화끈하게 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을 위해 기부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ESTP 유형은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 화끈하게 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TP의 주기능과 균형을 이루는 부기능은 내향적 사고입니다.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또 이 내향적인 사고 기능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사, 분쟁 해결사라고도 불립니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ESTP가 16개 유형 중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미 씨의 에세이집에서도 ESTP 유형의 위기 대처 능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극단적인 위기나 극한 상황에서 자극을 받으면 영적 파동이라고 할까? 번개처럼 번뜩이는 것이 있는데 아마 내가 연기하다가 애드리브가 발동하는 것도 그것일 것이다. 김수미 씨가 연기할 때 대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즉흥적인 애드리브로 성공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일이 많죠. 김수미 씨는 에세이집에서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열악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불의를 봤을 때 에너지가 용솟음치며 머리가 팍팍 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예를 들어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거나 비상벨이 울릴 때 주변에 ESTP가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ESTP의 문제 해결력, 위기 대처 능력은 말싸움 상황에서도 기막힌 기질을 발휘합니다. 왜 김수미 씨가 말싸움을 잘할까요? 왜 ESTP 유형과 말싸움을 하면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자리, 바로 그 순간에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냉철하게 인식한 현실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돌직구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마리텔에서 화제가 되는 멘트가 있었죠.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향해 김수민 씨는 이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다. 이 멘트가 인터넷에 달궜던 이유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공감해줘서가 아니라 간단 명료한 이 한마디 안에 냉철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즉, 알찬 팩트 폭력으로 이 멘트가 히트를 쳤던 겁니다. 김수미 씨의 사이다 발언과 관련해서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전에 김수미 씨의 첫사랑의 어머니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고, 둘째는 대학을 못 나왔고, 셋째는 연예인이라서 그렇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화를 이성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들으면 당황하거나 흥분해버리고 말 것 같은데 김수미 씨는 이때도 사이다 같은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내가 대학은 다시 들어가도 되고 연예계 생활은 그만두면 되지만 조실부모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남기죠. 당신도 내일 죽을 수 있다. 당신이 내일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조실부모한 당신네 자녀들도 나처럼 결혼 못할 거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사이다 팩폭이 주는 대리만족 때문에 김수미 씨가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김수미 씨는 본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도 외곽내유라고 고백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첫사랑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강하게 일침을 가했지만 정작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간 연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외곽내유라는 단어와 함께 김수미 씨 성격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책을 내셨다는 점인데요. 사실 ESTP는 책상에 앉아서 깊이 성찰하고 책에 골몰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전의 모습을 이해해보기 위해 김수미 씨가 쓴 책을 찾아봤습니다. 전부 다 읽었으면 더 정확했겠지만 일단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라는 에세이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김수미 씨는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또 함께 재미난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김수미 씨가 책을 쓸까? 왜 글 쓰는 것을 좋아할까에 대한 생각을 더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책을 가까이 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당하고 화끈한 겉모습에 가려진 자신의 여린 내면을 달래기 위해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것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ESTP 유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ESTP 유형 그리고 배우 김수미 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당부사항이 있는데요. MBTI 검사는 스스로 문항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검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유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유형 추측이라는 코너를 만든 이유는 대표적인 인물 사례가 있을 때 성격 유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제가 추측하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주위에서 관찰했는지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앞으로도 MBTI에 대한 알찬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MBTI 성격 유형과 관련된 고민과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